번째 슬라이드 ITQ 파워포인트에서 80점 정도를 주는 네 번째 표 슬라이드를 공부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했었어요. 40점짜리.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우고 워드아트 그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여섯 번째 슬라이드까지 공통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드 마스터 60점짜리 했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빠져나온 뒤에 이게 4개의 도형하고 그림 자르기 이용해서 하는 거, 자, 요거 60점짜리 해가지고 120점.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영어하고 한글이 있는데, 일단 한글 위주로 하고 동영상 해가지고 한 30점 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 없다, 요 3번보다 4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 여차하면 안 해도 돼요. 요 제목만 쓰고 그냥 넘어가서 4번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이제 여기 3번도 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5번이나 6번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슬라이드 80점짜리 표 슬라이드를 할 건데요. 자, 80점짜리 치고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자, 시간만 투자해서 조금만 연습하면은 이제 충분히 80점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보시면요, 이거 40점, 이거 60점, 60점, 120점, 그러면은 120점 40점이니까 160점에서 이거 80점짜리 하면 240점이니까 이거 안 한다고, 이거 못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안 한다고 생각해도 일단 합격은 하는 거죠. 240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딱 열면 이제 가장 처음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를 작성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2점 하고서 한 칸 떼야 돼. 이것도 한 칸 안 띄고 붙여서 해도 감점이 되겠습니다. 한 칸 띄고 국내외 제품 현황, 그래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 정확하게.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라고 71페이지에 1번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71페이지 아래쪽 1번에다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따 이제 하실 때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외우는 거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요. 몸에 배면 이제 그때 이제 안 봐도 되겠구나. 그때 이제 문제만 보고 하면 되고, 지금은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를 하셔야 되니까 71페이지 1번 동그라미 치고, 72페이지 2, 3번 동그라미 치시고, 72페이지 2, 3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표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삽입에 표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 보이는 요 8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표 만들기거든요. 표 만들기. 그래서 바로 보이는 요 표 만들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표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요렇게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줬더니 이제 열하고 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은 칸이에요. 칸. 세로. 열은 칸이고요. 행은 줄이야. 줄. 몇 줄이니? 행은 줄이에요. 자, 그래서 열은 몇 칸이니? 이거 하는 건데, 몇 칸이냐면 2칸이래요. 2칸. 그리고 행은 줄이야. 줄. 몇 줄이니? 하니까 4줄이래요. 4줄. 그래서 요거 2, 4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 요거 하실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2 쓰고, 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4 쓰고,
요렇게 해도 되고 요 위아래 버튼 눌러가지고 2, 4 만들어줘도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2, 4 하시고요. 2는 열이라 그랬어요. 칸, 몇 칸이니? 행은 줄이라 그랬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나요. 두 칸, 네 줄, 요렇게. 자, 요렇게 나타나면은 자, 그 73페이지 4번, 5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원래 이제 저는 글씨부터 안 쓰고 세팅부터 하는데 책에는 이제 글씨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책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4번 읽어볼게요. 표가 삽입되면 위치를 조절한 후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표가 삽입되면 위치를 조절, 동그라미, 위치를 조절. 그리고 크기 조절, 동그라미, 크기 조절.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위치 조절 먼저 하고 크기 조절 먼저 하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중에 이제 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요. 자, 여기 위쪽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왼쪽에도 사실 도형이에요. 도형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도형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넓게 여기 이제 주식회사 위에까지 이렇게 넓혀줘 보세요. 됐어요? 네, 그림 늘리듯이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도형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조금 더. 그래서 요거 위아래 여기 돼서 아래로 조금만 요렇게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그죠? 이따가 도형 집어넣으면 되고 네, 왼쪽도 도형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도형 집어넣을 공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요렇게 해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인지 아마 잘 안 되고요. 표도 생각보다 더 작게 했을 거야. 본인은 못 느껴도.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기다리셔야 돼. 이렇게 하고 딴 데 클릭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기다려야 돼. 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 위하고 아래쪽 이제 도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기 중간에 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겨 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겨 오는 거는 이제 엑셀이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이 책에서는 이제 글씨부터 썼네. 그쵸? 근데 여기가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기본값으로 글씨를 쓰면 가운데 나오게 하면 좋겠는데 가운데 안 나오고요. 왼쪽 위에 글씨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책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은 왼쪽 위에 깜빡깜빡거려요. 여기서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책대로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할게요. 지금은 책대로 하고. 자, 이렇게 써주시는데, 자, SK, 한영키 누르는데요. 지금 이제 대문자잖아요. 대문자라 그냥 쓰면은 소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캡슐락을 한번 눌러가지고 SK, 그 다음에 한영키 한번 눌러서 텔레콤 슬래시 한영키 한번 눌러서 KT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캡슐락을 누르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 파란색 불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대소문자에. 이렇게 KT까지 치고 엔터 치지 마시고요. 실수로 엔터 쳤으면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하기보다는 키보드에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
방향키, 아래 방향키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아래 방향키 누르면 여기서 한영키 한번 누르고 네이버, 그 다음에 한영키 누르고 LG, 한영키 누르고 U 플러스, 콤마 카카오 할 때 한 칸을 띄어야 돼. 여기 카카오 할 때 여기가 한 칸이 떨어진 거예요. 안 띄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한 2점 정도 감점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쉼표를 하면은 한 칸 뛴다라고 생각하세요. 쉼표를 하면 한 칸 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73페이지 5번처럼 다 입력을 해볼게요. 아래로 아래 방향키 누르고 내려오시면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누구 미니, 기가지니, 웨이브, 프렌즈, 싱큐허브, 쉼표 찍고 그 카카오 미니는 그 엔터 한번 치고 아래로 내려와서 카카오 미니라고 해주시고 에코 닷 플러스 쇼 스팟 엔터 홈킷. 자, 여기 그 73페이지 5번에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엔터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코타나.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실 때, 자, 유의해야 될 점은 에코 콤마하고 한 칸 띄라 그랬어요. 콤마 한 다음에 한 칸 띄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 칸씩 띄어야지 안 띄어도 감점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는 엔터 한 번만 치면 되고, 실수로 엔터 치면은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74페이지. 자, 1번, 2번, 또 옆에 3번, 4번까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표의 위치를 조절하시고 표의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을 이제 줄 건데요.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자, 테두리를 클릭을 한다는 얘기는 깜빡깜빡거리는 입력해주세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표에 있는 내용을 전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표 스타일이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게 또 안 보이면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보이면 얘를 먼저 선행돼야죠. 얘를 눌러야 테이블 디자인이 보이고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야 표 스타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 스타일에서 뾰루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뾰루지. 자, 표 스타일에서 뾰루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뾰루지를 눌러주시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첫 번째 줄 아니면 두 번째 줄 요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 스타일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딱 눌렀더니 테마 스타일 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고 5 그러면 얘 첫 번째 거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얘기하는 거고요. 테마 스타일 1-6 강조 6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테마 스타일 2 강조 5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자, 주로 요런 것들 4개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예요. 지금은 요거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자, 문제에는 안 나오지만, 문제에는 결과만 나와요. 과정은 안 나오고, 그래서 문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는 진하고, 얘는 약간 덜 진하고, 얘는 흐리고, 이렇게 안 나오고, 다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왼쪽에 보시면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이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체크를 해제를 하면 문제랑 똑같이 바뀌어요. 해제 한번 해보세요.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을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을 해제를 하셔야 된다. 74페이지 2번에 나오는데 그 2번에 머리끄랭, 줄무늬행 거기에다가 별표를 250만 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야 안 까먹어요. 네. 이 책에는 머리끄랭, 줄무늬행 해제하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해제를 해야 보세요. 그라데이션이 전체 일괄적으로 들어갔죠. 아까보다는. 그쵸?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을 자, 문제 없어도 이렇게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74페이지 머리끄랭, 줄무늬행 해제. 요게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가요, 가운데 왔으면 좋겠고, 글꼴도 도둠 18으로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자, 어떻게 글꼴을 어디서 바꾸죠? 글꼴은? 그쵸. 아, 자, 좋아요. 홈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 자, 홈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글꼴은 도둠이에요. 그래서 도둠 여기 뾰루지로 찾아도 되지만 도둠이라고 쳐도 되겠죠? 도움이라고 음이에요. 또 영어로 치지 말고 한글을 딱 보시면서 도둠하고 엔터. 그리고 크기는 18인데 자동으로 18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도둠으로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표 안에 글자가 지금 이 가로에서 지금 왼쪽 정렬이 돼 있어요. 그쵸? 왼쪽에 붙어 있어. 그래서 뭐 가로에서는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아래에서 요 세로도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래야 정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 두 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거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75페이지에 4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도 별표 땡땡. 자, 가운데 정렬이 두 개가 있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가로 가운데가 얘예요. 가로 가운데 요거. 일단 얘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눌러줬어요? 자, 눌러줬더니 가운데로 오긴 하는데 위아래에서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세로 가운데는 텍스트 맞춤이라는 데에서 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 여러분들은 써 있죠? 텍스트 맞춤을 눌러줘 보세요. 눌러줘 보시면 이렇게 위로 돼 있어. 위로. 그쵸?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로 바꿔줘야 돼요? 중간으로 해줘야 돼. 중간 눌러주세요. 텍스트 맞춤을 중간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정가운데 버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가로 가운데 텍스트 맞춤의 중간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 그
자,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5페이지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직관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레이아웃 들어가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눌러도 돼.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76페이지. 왜 그럴까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왼쪽 거는 이쪽은 바뀌는데 이쪽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한 건데. 그렇지. 선택을 그렇게 한 거지. 선택을 이렇게 했거나 뭐 그렇게 했겠지. 선택을. 아이, 다시 해보세요. 예. 테두리 이제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선택이 한쪽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쪽은 안 돼 있고. 지금 했더니 어때요? 지금도. 네, 지금은 됐는데 아까도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올려놨는데 한쪽만 바뀌었어요. 본인만의 착각이야. 네. 네,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만 되는 거야. 그쵸? 네.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본인이.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서 글빠진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표는 끝난 거예요. 표가 몇 점인지 아세요? 40점이야. 40점 이게. 40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도형 20점, 왼쪽에 있는 도형 20점 해가지고 80점이 되는 거예요. 80점.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표는 끝났어. 이제 표는 끝났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알려드릴 게 있어. 이렇게 순수하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내용도 작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요거 움직여야 돼,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러면 요거 움직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합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합치는 거. 자, 보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 두 개를 합치는 게 나왔어, 문제. 병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병합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 한번 하시고, 자, 지금은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테이블 디자인.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만 하잖아요. 여기에서만. 응?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근데 레이아웃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을 들어가시면은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거 괜히 복잡해.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셀병합만 기억을 해도 돼요. 자, 한글에서는 M인데 이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M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눌러줘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요거를 누르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요. 요거를 누르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거는 요 셀병합이랑 그 다음에 아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는 거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두 개 눌러도 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눌러도 되고 홈에 들어가서 텍스트 맞춤 해줘도 되고. 자, 그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아래에 줄을 삽입한다, 애초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없게 완벽하게 처음에 만들었어야죠. 그쵸? 뒤늦게 이거 한다는 거는 시간을 그만큼 허비한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표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뭐 많아봤자 뭐 한 두 줄, 세 줄 정도 요렇게 몇 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이제 도형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도형 찾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형을 여기서도 도형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삽입 들어가셔가지고 도형 들어가서 팔각형을 찾으셔야 돼요. 팔각형. 자, 우리 지금 몇 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 도형에는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어요. 가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요렇게 있어요. 아래쪽에 십각형, 십이각형 있고. 자,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어려운 거 나오면 요게 이제 눈물방울이거든요. 이름이 눈물방울이라는 거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요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런 거 십자처럼 생긴 애하고 요거는 나중에 하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생긴 애가 얘예요. 얘 요거 원통형이 있고, 그리고 정육면체 있고, 그리고 이게 화살표 같은 거, 네, 화살표 같은 거, 자, 요런 거, 네, 마지막에, 예, 요런 거, 요런 거. 그리고 순서도는, 요런 거, 순서도, 네, 요런 거. 네, 요 정도. 네, 요런 거 가끔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 그리고 사각형은 많이 나오고, 사각형은 9가지. 자, 요 정도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가. 네네네, 찍어주세요. 얼마든지 찍어주세요. 네. 네, 요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래도 나중에 다 잘 아세요. 이거 하도 많이 하니까. 자, 우리 이제 그래도 기본 도형 요새 이제 많이 해가지고 팔각형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쵸? 팔각형 많이 나오니까 육각형하고 요거하고. 자, 사다리꼴하고 막 이런 거. 자, 제가 지금은 팔각형이니까 팔을 클릭할게요. 팔 클릭하시고. 자, 팔각형이니까 팔을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이 팔각형을 이제 그릴 때 항상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준점. 왼쪽 위 모서리가 기준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맞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기 팔각형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대고요. 왼쪽 손으로 예, 그냥 이렇게 대고 그냥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디까지 드래그를 하냐면 이 중간에 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딱 하시면 한 요 정도, 위에하고 너무 붙지 말고요. 약간 떨어뜨리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 나오냐? 76페이지 1, 2번에 나와요. 1, 2번. 76페이지 1, 2번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우리 그 어제까지요.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하고 2번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도형을 그리자마자 제가 윤곽선 없음으로 무조건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제 여기 세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이 아예 없고,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그 요 윤곽선 없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의 윤곽선을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은요. 이제 쉐이프 형식이 원래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도형을 그리면은 쉐이프 형식이 원래 이렇게 떠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딴 데 클릭했다가 이제 다시 오면은 쉐이프 형식이 안 뜨고 뭐 홈이 뜰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자마자 쉐이프 형식에서 이 도형 채우기 들어가 가지고
자, 도형의 색깔을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요. 이제 그 시험지를 받아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한 색하고 흐린 색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자, 이 파란색은 좀 진한 편에 속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대부분 흐린 색이에요.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자,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떤 흐린색 주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흐린색은 제가 요걸로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쵸? 고민하는 것도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자, 흐린색은 그냥 요걸로 주도록 해. 물론 다른 색 줘도 상관없어요. 이제 완전 검은색이나 완전 흰색만 아니면 돼. 자, 요걸로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를 주고 윤곽선 없음 하면 안 되고 요대로 놔두셔야 돼요. 요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또 도용이 요렇게 도용이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찾아볼게요. 77페이지 자 4번처럼 자 삽입의 도용에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기본 도용의 마름모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기본 도용의 마름모.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도형부터 찾아보고 없으면은 불로가살표나 순서도에서 찾는 게 그게 이제 순서예요. 기본 도형에 있으면 기본 도형 거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 도형에서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그려줄 때 아까의 기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준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여기다가 대고서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까지 여기까지 당겨 올게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다 대고서 이렇게 당겨 오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까지 그 도형의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해서 딱 띄면 돼요. 이렇게 딱 띄면 돼.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으면은 그렇게 막 도형이 서로 벗어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항상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를 또 어디다가 좀 적어 놔야 되는데 77페이지 5번 있죠? 5번도 그냥 대충 그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여기가 기준점이야. 항상 기준점이 있으면 어긋나지가 않아요. 이제 기준을 딱 정해야 돼. 여기가 기준이에요. 항상 기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드래그를 하면 이제 어긋날 수가 없어. 네, 정확하게 딱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글자가 검은색이네, 검은색. 근데 이대로 놔둬도 돼요. 두 개만 다르면 돼, 색깔이. 요대로 놔둬도 되고, 다른 색으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요대로 놔둬도 되고, 그럼 이제 편의상 요대로 그냥 놔둘게요. 이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책에서는 또 이렇게 했네. 자, 여기다가 책에서는 이제 복사부터 했네. 자,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자, 78페이지, 자,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7번, 8번 동그라미.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요 그린 게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마름모만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마름모만. 왜냐하면 마름모를 그렸으니까 마름모만 선택이 돼 있고 팔각형은 선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려면은 먼저 복사부터 하라고 나왔으니까 복사하시려면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기준에서 아래쪽, 여기 왼쪽 아래쪽
아래쪽에서 그냥 드래그를 하는 거야. 넓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포함되게. 이렇게 포함되게 있죠. 넓게. 이렇게 하고 딱 뛰면은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선택이 된 거야. 자, 여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딱 뛰면은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 잘 되셨어요? 자, 그러면 78페이지 7번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하세요 라고 나오네. 자, 한번 해볼게요. 왼쪽 손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야 돼요. 같이 왼쪽 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오른쪽 손으로 드래그 할 때 아직 글씨 안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돼요. 여기 가운데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자 하고 마우스 먼저 띄고 컨트롤 시프트는 나중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거 우리 이거 할 때 했었잖아. 요거 할 때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모양이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좁아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복사한 다음에 바로 좁히거나 늘려주시면 돼요. 겁내하지 마시고 바로 좁히거나 늘려주시면 되고. 자, 그게 이제 7번이에요. 지금 복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뭐냐면, 자, 요 안에다가 글씨를 입력을 하래요. 요 안에다가. 자, 그러면 일단 딴 데 클릭해야 돼. 딴 데 클릭하시고, 자, 딴 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해요. 여기다.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회사 하고, 자, 회사, 요렇게 쓰시고, 여기다 클릭하시고, 회사.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 또 클릭하시고요. 제품명, 요렇게 해주시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네, 이제.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글꼴도 아까 도둠 18, 이 표에서 도둠 18이잖아요. 표가. 그럼 얘도 도둠 18로 해야 돼. 이제 글씨를 쓰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선택되게.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고, 여기다가 도둠이라고 쓰고 도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글자색은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둠 글자색 검은색 이렇게. 그게요. 그게 78페이지 8번에 나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따가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제가 순서를 바꿔서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익숙해지면.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왔어요. 이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 지금 다 왔어. 자, 왼쪽에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도형만 하면 돼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자, 79페이지. 좌측 도형 작성하기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자, 도형 만들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자, 사각형 중에 오른쪽 하나만 이제 잘린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게 되겠네. 세 번째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사각형을 우리 많이 해야 돼. 사각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자, 요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직사각형이에요. 그쵸? 두 번째 거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해.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한쪽만 잘렸어. 네 번째 거는 양쪽이 다 잘렸어. 예, 다섯 번째 거는 대각선으로 잘렸어. 여섯 번째 거는 한쪽은 여기가 둥그런 거야. 한쪽은 둥글고 한쪽이 잘렸어. 그리고 일곱 번째 거는 여기가 둥그래. 한쪽만 둥그래요. 그리고 얘는 여기 양쪽이 둥그래. 그리고 얘는 한쪽이 여기 대각선으로 둥글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거야. 지금은 세 번째 거. 자, 지금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한번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도 막연하게 그리면 위치도 틀리고 위치 틀리면 또 한 번 만져줘야 되고 그러면 시간은 자꾸 들어가니까 자 기준을 정해야 돼. 우리 기준은 아까 여기였었잖아요. 지금도 여기야 기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 이렇게 요 라인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틀릴 리가 없어. 자 해볼게요. 자 요 기준에 대고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방향이 틀리면 회전 들어가서 좌우 대칭하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얘도 기준이 어디라고요? 아 오른쪽 위, 아 여기구나 기준이. 이거 그릴 때도 여기였는데 요거 그릴 때도 여기구나.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얘가 요 깎인 게 있잖아요. 깎인 게 왼쪽에 있어. 왼쪽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요? 좌우 대칭 해줘야 돼. 그래서 좌우 대칭은 여기 회전. 네, 요거 중요해요. 네, 회전. 자, 근데 선생님 저는 회전이 안 보여요. 쉐이프 형식 눌러야죠. 쉐이프 형식.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 쉐이프 형식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돼.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 79페이지 2, 3번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2, 3번 동그라미 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항상 왼쪽 도형은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이름이 선형 아래쪽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름대로 그라데이션을 주면 되는데 그라데이션도 도형의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야 돼. 도형 채우기. 그래서 80페이지 4번, 5번, 6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80페이지 4번, 5번, 6번.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어.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위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채우는데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형 채우기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물론 여기서 다른 색깔로 바꿔줘도 돼요. 바꿔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해도 되는데 그냥 요걸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색으로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그라데이션이 있어. 그라데이션 있죠? 근데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오른쪽으로 따라가 가지고 여기 두 번째 거에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선형 아래쪽으로 나와요. 얘가 선형 아래쪽이야. 선형 아래쪽. 그쵸? 자, 그래서 선형 아래쪽도 많이 나오고, 선형 아래쪽도 나오고, 첫 번째 거는 뭐 이렇게, 자, 선형 대각선 뭐 이렇게, 막 이름이 이렇게 선형 오른쪽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선형 아래쪽이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라데이션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또 복사하라 그랬네. 복사.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여기까지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아이고 또 전화가 또 오시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쓰세요. 국내 이렇게 쓰시고, 국내 이렇게 쓰시고요. 또 아래쪽에 클릭해서 국외 이렇게 쓰시고, 국내, 국외 이렇게 쓰시고요. 국내, 아래쪽은 국외 이렇게 쓰시고. 지금은 책대로 순서대로 하시고요. 하다 보면 빠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어요. 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결과만 똑같으면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두 개의 글꼴도 도둠 18 검은색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포함시키면 되잖아. 그쵸?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홈 들어가가지고 홈 들어가서 엔터 글자색 검은색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은 드디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신 겁니다. 이거 그대로 저장하면 여러분들 합격하신 거야.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요령이 생겨서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오래 걸리지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안 되는 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